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항상 사용되는 수학 개념인 미분 그리고 편미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이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분의 기본 공식은 그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x의 변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dx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리밋으로 한번 펼쳐보면 우리가 델타 x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델타 x가 극도로 작아질 때의 어떤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자, 함수 x, fx에서 입력 변수 x가 미세하게 변할 때 함수 f가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죠. 즉 x의 미세한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구하는 게 미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하나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fx가 x제곱일 경우에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둥근, 밑바닥이 둥근 이런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분을 하면 이 x가 나옵니다. 이 미분을 구하는 방식은 따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x가 3일 때의 값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미분 값을 x가 3일 때의 미분 값을 구하면 2x니까 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분값 6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입력 x3에서 이렇게 있는데 x가 3인 위치에서 미세하게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현재 입력값 x의 2배인 6배의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변화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에 대한 얘기는 이론적인 영상을 별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 미분을 구현할 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두 단계만 있으면 되고 마지막 단계는 미분 구현한 것을 호출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인데요. 일단 우리가 미분을 구현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대상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구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넘파이를 우리가 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넘파이를 np로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이제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는 x제곱이라는 이 fx 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definition function 1 여기서 이제 f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function 1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함수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죠. return x를 제곱해서 이렇게 리턴하면 됩니다. 그죠? 함수 구현됐죠? 그래서 개념적인 거는 뭐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구현 자체는 이 미분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x 지점에서 델타 x만큼 갔을 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미분 x에서의 미분값을 우리가 구해 보면 자, 명을 numerical derivative라고 하고 자, 우리가 미분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 x의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x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미분의 공식에서 의하면 x에서의 아주 미세한 변화량이죠. 그죠? x에서 미세한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작은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델타 X는 통상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거는 뭐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공식을 써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분 공식이니까요. 자 0x는 이 델타 x죠. x가 아니고 델타 x가 0에 가까울 때 그래서 0에 가까운 델타 x를 우리가 정의를 해줬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f를 넘겼잖아요. 이 함수에 대해서 자 f의 자 x 값에 대해서 델타 x 이렇게 됐죠. 요 위에 보면 x에 플러스 델타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x 요 보면 그죠? fx죠. 자 이것을 뭘로 나눕니까? 이것을 델타 x로 그죠? 델타 x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돼요. 이렇게 하면 x의 위치에서 fx의 미분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죠? 자 일단 미분을 할 우리가 함수를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값을 구하는 미분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미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를 구현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수행하는 함수를 구현해주는데 그 미분을 수행하는 함수에는 파라미터로 자 대상이 되는 함수하고 x의 위치, x 값이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됐고 됐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x가 여기서 3에서의 미분값이 보면 6이죠. 그죠? 6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펑션 1에 대해서 그죠? 펑션 1에 대해서 3이죠. 3, x가 3일 경우에 미분값이 6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쉽죠? 자, 이 개념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미분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현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 이 함수의 경우는 자,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x. 이거 2는 자연상수죠. 그죠? 그래서 펑션 2를 구하고 우리가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return 그죠? 3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numPy를 쓴다면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은 numPy의 exp의 x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7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함수는 이 수식은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 fx3인데요. x는 자 로그도 우리는 numPy의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함수도 자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함수도 한번 변수를 하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return 하고 3 곱하기 x 곱하기 numPy의 exponential에 2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함수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numerical 그 미분 함수에 던져주면 되는 거죠.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F2에 대한 미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numerical derive 함수를 붙입니다. function 2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는데 그 x 값이 2일 경우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function 2. 우리가 이거 실행 안 했죠? 자, 19.3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F3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한번 실행해 보면 F3, 펑션 3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 수식에서 깊이 있다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2를 x가 2일 때 미분을 구하면 0.24 이렇게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함수 네 번째 함수에 대해서도 보면 미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미분은 변수 그 특정 변수 값에서의 기울기다, 함수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울기가 급격하다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다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최적값을 찾을 때 우리가 미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이 미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값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미분을 구하는 건데요. 그걸 할 때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자, 지금 이러한 변수,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이 함수의 경우에 변수가 딱 하나입니다. x라는 변수 하나만 있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fxy 함수, 다섯 번째 함수의 경우는 2x, 3xy, y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수는 자, x와 y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값에서 변화를 줬을 때 이 전체 함수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얼마나 민감한지, y 값에서 조금의 변화를 줬을 때 이 함수의 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함수가 이제 그런 것을 구할 때 우리가 편미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이런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자, 미분을 하고자 하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의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의 전체의 변화량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상수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fxy는 이러한 어떻게 공식이 있다고 할 때,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상수 처리를 하게 되고, y 3승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의 공식에 의해서 0이 됩니다. 그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자, 1은 0이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3y만 남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근데 이 다변 함수의 경우는 지금 단일 변수의 경우는 변수를 하나만 받지만, 우리가 이 다변 함수의 경우는 자, 이 함수를 구현을 할 때 2개 이상의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구현해 주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변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구현할 함수를 구현할 때 우리가 numPy 행렬을 이용해서 변수를 전달받습니다. 값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efine하고 function 5번 다섯 번째 함수를 구현할 때 input object이라는 이제 변수는 하나인데, 근데 여기 안에는 콜렉션 타입이죠.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x 값은 예를 들어서 input 오브젝의 0번째다. y 값은 input 오브젝의
뭐 첫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 놓고 이 값을 받은 다음에 2x 플러스 3 플러스 x y 플러스 자 뭐죠? 넘파이의 파워 y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변 함수의 경우는 함수 구현 시에 numpy 어레이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분을 구할 때 좀 전에 이 함수에서 상당히 그 단일 변수에 대한 미분을 구했는데 사실 우리가 편미분을 구하려면 이 x 값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미분 함수를 구현할 때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함수는 딱 그 단일 변수 함수의 미분에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미분 함수를 구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fx 그죠? x는 뭐 봤습니다. 근데 이 값이 그 다변 함수의 값이 나온다. 다변수 값이 넘어와서 각각의 변수 값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변수는 하나지만 여기에 값이 콜렉션 타입이 들어가서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의 변화잖아요. 그 델타 x를 먼저 항상 선언을 해줍니다. 델타 x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와 y가 두 개의 변수가 넘어왔다면 두 개 값에 대한 각각의 미분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입력 값에 대한 각각의 미분 결과 값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p의 제로 like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에 x 공간하고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공간의 공간을 가지는 변수, 미분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는 x에 들어온 그 미분 그 값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x의 어레이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분을 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np 어레이를 우리가 이터레이션 할 때 어떤 걸 쓰는가 하면 자 이터레이터를 만드는데 it는 np의 nditer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nditer 함수를 이용하고 자 x에 있는 멤버의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만큼 하고 플래그스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멀티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옵션을 정해줍니다. 자, 이 x가 자 벡터의 1차원 벡터일 수도 있고 2차원 행렬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변수가 뭐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일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1차원 벡터로 가져올 수도 있고 행렬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행렬을 가져왔을 때 각각 인덱스를 각각 그 원소가 위치하는 인덱스를 뽑아주기 위해서 이 멀티 인덱스라는 플래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 x의 값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드 라이트 옵션을 줍니다. 이렇게 리드 라이트 옵션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위한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반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변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 값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복을 해야죠. not t finish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x에 있는 값에 대해서 미분값을 이제 구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터레이터는 시작을 했으면 이 엔디터 이터레이터의 경우에 우리가 항상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while not it finished 했을 때 iter next 그 다음 이터레이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자, 첫 번째 값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두 개 값이 들어왔다면 첫 번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값에 대해서 x 값이라고 하면 일단 임시 값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x의 공간에 있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값을 저장하기 위한 템포 임시 변수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각각의 인덱스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 각각의 인덱스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멀티 인덱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00, 여기 인덱스 밸류는 00, 01, 뭐 이런 식으로 원소가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고, 자, 그 각각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값을 임시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임시 변수에 저장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원본 이 x numpy 어레이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변형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원본 값이 자꾸 훼손되기 때문에 일단 원본 값을 이렇게 가져놓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x 위치에서의 그 약간의 변형을 이제 우리가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x의 idx는 자 x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템프 밸류의 원본 값이죠 원래 플러스 델타 x만큼 우리가 변형을 약간 줍니다. 그죠? 약간 x 값에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는 위치에 대한 값을 구하고, 그죠? 그래놓고 그 위치에서의 fx 값을 구합니다. 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자 x의 값을 약간 증가시켰을 때의 fx 값이 나오겠죠, 이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감소했을 때, 델타 x만큼 감소했을 때, 뺐을 때, 뒤로 갔을 때의 fx 값을 또 구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fx1하고 fx2하고 두 지점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구해서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분 결과값을 저장하는 여기 그래드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x고 여기에 x1에 대해서 x2 해주고요. 좀 전에 이거는 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고 빼고 했기 때문에 두 배를 곱습니다. x를 해주면 자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 원래 x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줬잖아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위치에서 보면 변화를 줬기 때문에 현재 x의 이 위치의 값은 이 값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근데 원본 값이 아니기 때문에 x idx에다가는 원본 값인 템프 밸류 값을 이렇게 재복기를 시켜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값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미분 값을 구해서 저장해주고 그러면 자 여기 이 변수의 미분 결과값 만약에 두 개 변수에 대한 미분을 했다 그러면 두 개 값이 이 변수에 저장됐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래드라는 변수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변 함수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쉽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미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변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구현하는 예제를 한번 더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펑션 1은 자, 다변 함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싱글 함수지만 자, 다변 함수를 우리가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펑션 1을 재정해 볼게요. 자, define 펑션 1인데 여기에 input 오브젝을 넘깁니다. 넘기고 자, 여기에는 numpy array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펑션 1의 경우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input 오브젝의 0번째 값을 우리가 할당을 해주고 자,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값을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함수 numerical derivative라는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numerical derivative 하고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함수 1을 넘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상수 이게 값을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3.0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다 이게 numpy 값으로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그죠? numpy array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mp array 하고 3.0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기면 됩니다. 그죠? 잠깐만요. 어디가 문제인가? 지금 이 에러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while not it finished인데 여기에 i가 빠졌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에러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는 에러가 났을까? 그리고 함수 다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결과 값이 array로 나오죠. 자 그러면 함수 5 다섯 번째 함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수를 구현하고 다변 함수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definition function 5에 대해서 input 오브젝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잖아요.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함수 리턴을 해주면 되죠, 그죠? 수식을 자, x 곱하기 x, x 곱하기 y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파워를 쓰면 되죠. mp 파워 y의 3승, y 3승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더 묶어주면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 5 다섯 번째 함수에 대한 함수 자 파이썬 함수를 우리가 구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구현을 하면 자 numerical derivative 그다음에 function 5에 대해서 mp의 array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 또는 뭐 2.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실행을 안 했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변수로 이 numpy array를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 처리하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v 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다변 함수 중에 4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df 펑션 6의 input 오브젝을 자 numpy array를 받아서 자 그러면은 w x y g잖아요. w는
자, input 잭의 0번째고 x, y, x이고 1, 2, 3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요거를 행렬로 한번 넘겨 볼게요. 0, 0, 0, 1, 그다음에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을 한번 넘겨볼게요. 좀 전에 우리 여기까지는 벡터를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넘기면 그 행렬에 맞춰서 처리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을 리턴하면 되는데요. 자, W 위에 수식대로 곱하기 X 플러스 X, Y 곱하기 G, 그 다음에 3 곱하기 W 플러스 Z 곱하기 MP의 파워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좀 묶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함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답변 함수의 입력값을 우리가 행렬로 정의해주고 그 행렬을 우리가 미분 함수에 넘겨서 우리가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np의 array인데 우리가 행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1.0, 2.0, 그다음에 3.0, 4.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풋 값을 행렬로 구성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펑션 6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변수 값에 대한 우리가 미분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미분의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뭐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idx는 idx 그다음에 idx의 x의 idx는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 보여주고 그거의 값에 대해서 이제 그 미분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면 이 디버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 값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해서 5를 넣어주고, 자, 이 인덱스의 이 값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해서 13을 넣어주고, 자, 이 인덱스의 값인 3의 값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해서 32가 나왔고, 4의 위치에서 15가 나왔습니다. 변화량이 제일 큰 게 이 위치겠네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